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송창우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기획한 작은 변화 제를 바꾸다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기 어려운 요즘 제주도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또 하나가 택배비입니다. 온라인 물건을 주문해 보신 분, 물건을 다른 지방으로 보내는 사업자나 농민들은 추가 배송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내야 하는 도선료가 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도선료가 500원이면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주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특수배송비, 이른바 추가 배송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정숙 제주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특수 배송비 하면은 말로는 특별하다는 건데 좀 돈을 많이 내는 게 특별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김 대표님, 네. 제주도민들은 특수 배송비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목표마다 차이가 많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이제 2,111원이 나왔는데요. 이 작년 조사 결과는 3,903원이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낮아진 건데요. 아마 이게 쿠팡의 영향력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판매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마 특수배송비가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추가로 내야 하는 배송비가 천차만별이죠. 네, 예. 천차만별입니다. 예. 한승 연구원님도 그 실태 조사하셨죠? 예. 지금 택배 물량이 지금 2019년도 기준인가요? 28억 개. 예. 28억 27억. 예. 27억 9천만 개.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매년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매년 한 10%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구매라든가 TV 쇼핑,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예. 덩달아 그 택배 물량이 매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정확한 통계는 27억 9천만 개인데 올해 잠정치로는 지난해 잠정치로는 30억 개를 초과했다고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 연구원님, 그 택배비가 택배사별로 부과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택배 요금이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뭐 규제 없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택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 체계를 만들어서 부과하고 있는데 또 택배 업체마다 또 그 요금표가 좀 다릅니다. 그걸 보면 우체국 대표는 이길 배당, 제주, 뭐 그런 식으로 또 5kg 이하, 5kg, 10kg, 뭐 10kg에서 20kg, 20kg에서 30kg, 또 CJ 대한통운이라든가 로젠택배, 한진택배, 롯데 글로벌로지스, 다 이 기준이 또 다릅니다. 동일 권역도 있고, 타 권역도 있고, 제주 권역도 있고. 근데 이 제주 권역도 보면 4,000원 받는 데도 있고, 6,000원 받는 데도 있고, 7,000원, 그 무게에 따라서. 예. 이게 이 부가 체계를 그 인터넷으로 해서 각 자사에서 그 공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대로 또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매업자하고 택배업자의 그 계약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요금 체계는 그냥 공시된 기준 표지 딱 현실적으로 부과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은 도서상간 지역에 대해서만 이 추가 배송비가 들어간다는 측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도서상간 지역이라고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도서고, 울릉도, 백령도, 뭐 다 전라남도 같은데 도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흑산도.
그런 도서 지역에서 추가 배송비가 드는 거고, 또 산간 지역, 그 충남 보령시 오천면 같은 데 보면 거기가 산간 지역으로 해서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도서 산간 지역이라는 게 이 추가 택배업체의 택배 요금표에는 또 안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과되는 경우가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택배사마다 다 다르고 네. 보통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근데 김 대표님 김 대표님 녹색 소비자 네네네네. 연대에서도 이 실태 조사를 하셨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전자기기, 식품의약품, 생활용품 등 8개 품목군으로 분류를 해서요. 913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전자상거래업체에서 파는 물건, 그리고 육지와 제주도 간의 모든 곳에서 배달이 가능한 제품들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10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TV 홈쇼핑이 이제 6개 업체, 오픈마켓이 4개 업체, 소설 커머스가 2개 업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특수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58%였습니다. 근데 TV 홈쇼핑의 경우는 16%만 청구를 하고 있었고요. 오픈마켓은 95%, 소설 커머스는 96%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2111호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이제 특수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합계해가지고 기준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평균해버리니까 이렇게 좀 네네네. 내려간 거군요. 그래서 특수배송비의 최고는 취미용품으로 나왔는데요. 2만 원까지 받고 있었고요. 특수배송비로만. 네. 그리고 최저는 의류 섬유용품이었는데 1,000원이었습니다. 결국 1,000원부터 2만 원까지 이제 부과된다는 천차만별이네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총 배송비를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가 육지권에 비해서 가전제품의 경우는 35배, 의류 섬유 제품은 13배, 식품의약품이나 생활용품은 한 8배 정도의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가구 침구류는 6배, 전자기기 5배, 화장품, 취미용품 4배. 이제 평균 한 약 6배 정도의 배송비를 제주도민들이 육지권에 있는 소비자들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보면 특수배송비 실태가 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에 따라 똑같은 제품을 모든 사업자에게 구매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모든 사업자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했는데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4배 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기 같은 경우는 2,500원 받는 사업자가 있는데 10,000원까지 받는 사업자가 있었고요. 그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원 받는 사업자가 있었는데 12,000원 받는 사업자가 있은 거죠. 같은 제품을.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 대비 특수 배송비의 비율을 보면요. 생활용품은 20% 정도가 판매 가격 대비 특수 배송비고요. 가구 침구류는 17%, 식품의약품은 약 13% 정도의 이제 특수 배송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품 가운데 차지하는 아니 이제 판매 가격 대비 특수 배송비 가격, 비율이 예.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생활용품 20% 정도 차지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동일 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업자에 따라서 특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고요. 부과하지 않는 경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예. 네, 그것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배송비 자체를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도 네.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네. 한수리 연구원. 예. 그 추가 배송비 부과 체계의 문제점이나 좀 또 얘기해 주시죠. 그 추가 배송비는 우리나라에 택배 단가가 있습니다. 택배 단가라는 거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그 해에 평균적으로 물류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건데요. 매년 산출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 2,534원 한 상자당 한 건의 택배를 운송해 줬을 때 배송해 줬을 때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2011년이 정점이었습니다. 정점이어서 그래프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날선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2011년도에가 2,534원, 그 12년도엔 2,506원 해서 그래프로 보면 쭉 내려갑니다. 네.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쭉 하락세를 보이고 예. 그 2019년도에는 2,269원으로 조금 아까 상승된 측면이 1.8% 상승된 전년도 대비 했는데 어쨌거나 그 2011년 10년 전에 택배 단가가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솔직히 말해서 특수해서 특수 배송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수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도서상간 지역에 부과되는 부분은 이제 이 택배가 이제 생활 물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생활 물류. 생활의 일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하루에도 뭐 평균 2, 3일에 한 건씩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생활 물류가 전 국민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도서상간 지역에 있다고 하는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분명 추가적인 비용은 들 겁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들 건데 지금처럼 4,000원, 5,000원, 8,000원 그렇게 부과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저희 그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제 다 자리 잡은 게 이제 택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택배 주문할 때 제일 기본 사항이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분명 전국 무료 배송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추가로 배송비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사전에 공지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도에서도 배송비 네. 표기 의무화를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끌어낸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제주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그리고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택배비가 부당하다 하고, 그리고 도청에서도 이 특수배송비 문제를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이 모아져 가지고 그 법이 이제 조금 개정이 된 거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동서상간지역 추가 비용을 포함한 배송 비용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무료 배송이라 하면 사람 무료 배송인 줄 알고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특수배송비가 붙어 있어서 이것도 다시 이제 계약했는 걸 취소하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이 특수배송비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이 고시가 개정된 게 그동안 도민들과 도청에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이고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돈이 다 하겠죠. 그러니까 배송비 표기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이 고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요. 이 어겼을 경우에 1차 어기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과태료, 2차 어기면 200만, 3차 이상 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저는 이 벌칙 규정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네요. 올해 1월 1일부터요. 올해부터 표기 의무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다음 한영구님 배송비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택배 업종이 이 제도권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입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운송비를 지불하는 그런 식의 그 택배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택배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되다 보니까 생활물류라는 예.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원래 지난달 1월 달에 그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률은 6개월 후에 공포 후 시행되는데 여기에 택배업이 이 국토부 고시에 따른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초로 그 택배 업종이 제도권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하위 법령도 이제 마련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제정됐지만 이 법을 하나 바꾸는 게 상당히 그렇죠. 예. 어렵다는 것을 이 특수배송비 하면서 많이 겪었죠. 제주도민들이. 그 오영훈 의원이 그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었고 이성군 국회의원님도 물류정책 기본법을 개정 발의했었고 했지만 그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국민들이 그 이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물류업계는 이게 일사불란하게 반대 의견을 올립니다. 그런데 찬성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제도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민도 이 특수배송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모든 제주도민들이. 그래서 그 또 반대 의견을 찬성 의견을 그 오영훈 의원님은 택배비를 신고제로 하자. 신고해서 받도록 하면 적정한 추가 배송비가 나올 것이다 해서 했는데 물류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 정보를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반대 의견을 쭉 올립니다. 그렇죠. 그 입법기간 한 일주일 그렇게 지나면 반대 의견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국회에서 그거를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어떤 논의의 테마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부결돼서 하고 있는데 이 특수배송비 도서상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 부분은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이 공감대 형성이 가장 급선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김현수 대표님, 아까 우리 한술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택배 업체들이 이제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 우리가 원가가 조사한 것이 500원이라고 그랬네. 도선료. 도선료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 추가되는 부분이 네. 도선료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봐지는데. 그러니까 500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그게 추산난가인데. 네. 2017년도 기준에서 그 자동화물로 제주하고 육지에 가는 이 자동화물로 이제 화물을 실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택배가 그 대표적인 그 자동화물로 그 택배 상자들을 자동화물에 싣고 배에 해서 육지 가고 또 육지에서 오는 것도 제주에 그렇게 자동화물로 오는데 4.5톤 기준 그 자동화물의 택배가 보통 1000상자 아주 최소에서 널널하게 해서는 1000상자가 들어가는데 그 자동화물을 운행하시는 차주라든가 그 택배업체에서는 택배 상자를 많이 실어라. 그러면 운송료가 적게 들죠. 그런데 많게는 또 이제 소포장 그 택배들이 많아서 요즘 1000상자가 아니고 1700상자, 2000상자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1000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4.5톤 자동화물의 그 뱃삭이 얼마냐? 그게 그 당시에는 34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000상자 기준에서 한 상자는 500원꼴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산을 추산한 거예요. 추계예요. 추산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요금 체계가 좀 자율에 맡겨 있습니까? 네. 예. 그럼 김 대표님 그것을 원가를 공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있습니까? 원가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공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법으로 제공하면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어떤 판매 제품도 사실 원가를 공개하라는 어떤 법률 규정은 없어요. 그 법률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원가를 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야 일단 가격 결정이 자유롭잖아요.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가격 결정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절대로 공개하지를 안 하죠. 그래서 그 추가 배송비나 이 특수 배송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제로 하자라고 하는 게 무산이 됐는데요. 이것이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럴 경우에 담합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공정위 자체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신고제로 해서 택배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 택배 업체들이 담합을 할 경우에 오히려 가격 인하 요인이 사라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이게 이제 신고제가 무산이 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택배 업체들이 반대도 했고요. 그리고 공정위 입장도 좀 더 신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원가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개할 리가 없죠. 그리고 원가를 공개하라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원가가 다 사업체마다 경영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임금 모든 게 다른데 이거를 원가를 공개하라라고라는 법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정되기가 거의 하다라고 보고요.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신고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율 경쟁을 좀 강화시켜서 인하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네. 그 특수배송비가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제주도민들의 주거의 사정을 악화시키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감귤이라든가 농수축산 가격 경쟁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그 연간 택배비가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는 뭐 통계치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추산에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는 27억 8천 상자. 그러면 제주도가 1% 세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구 기준이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해서 하면 1%면 2,790만 상자, 상계의 2,790만 개의 그 택배를 한 해에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추산해 볼 경우 그게 추가 배송비를 4,000원으로 꼴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류 단가 2,269원 더하기 4,000원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곱하면 2,790만 개 곱하면 제주도민이 연간 택배 물류비로 쓰는 돈이 1,749억 원 정도 됩니다. 1,700억 원 정도. 이렇게 뭐 이건 그냥 추산이기 때문에 그냥 막대하게 그 택배 이용과 더불어 택배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죠. 택배 그러니까 그 택배는 상당히 최근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생활 자기 불만을 토로할 때도 구매하고 보복 소비도 하고 막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버튼만 클릭만 하면 물건이 들어오니까 집에까지 배달되니까 택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1,700억 원 정도 들고 근데 제주도가 육지라면 육지 위에 동일 권역이라고 한 그 요금 체계에 의하면 6,330억 원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이 섬이라는 지역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7,800억이. 근데 그게 분명 추가적으로 들은 도선요금 같은 게 있고 또 택배를 배에 싣고 하역하려고 하면 대기 시간도 있고 해서 택배업계에서도 섬에 배송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분명. 아까 그 1상자당 500원 꼴로 계산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대기 시간이라든가 뭐 비효율적인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거 하는데 그게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한 번도 국가에서 국토교통부가 관할인데 도서상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 한번 조사해 봐서 과연 우리나라 전국에 도서상간 지역이라고 해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데 그 부과되는 그 요금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때문에 배송비 때문에 제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좀 어렵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민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민 공감대를 형성시킨 거는 조금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실패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국민청원을 하면서 그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이 추가 배송비를 그분들도 다 부담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들도 다 육지에서 물건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택배비하고 추가 배송비하고는 약간 어떤 다른 면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택배는 이제 저희들이 물건을 보낼 때 이야기인데 사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그 전자상거래 업자가 어느 택배 회사하고 계약했는지를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꼭 택배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배비만의 문제 같으면 좀 비슷해야 되는데 똑같은 물건을 다른 사업자에게 샀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원에서 8,000원, 2,500원에서 10,000원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택배 회사에 얼마의 돈을 주는지는 소비자들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추가 배송비가 정말 택배비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의심은 측면이 들지만 있는 거죠. 확증은 없고. 확증은 없죠. 네. 예를 들면 2,500원에서 게임기 같은 경우도 2,500원 받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는 반면에 10,000원을 받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을 받는 업체가 이 10,000원을 택배 회사에 줬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2,500원 받는 업체는 2,500원 택배 회사에 줬느냐?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청원을 했을 때 이 제발 추가 배송비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오히려 중소상인들이 더 호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어쩌다 한번 물건 사니까 그냥 뭐 한 2,000~3,000원 더 내고 말지 뭐 이런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오래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사업비에서 이제 부담이 크신 거죠. 근데 저희들이 국회 청원을 했을 때 5,097명이 동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청와대는 17,828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만 명, 그다음에 국회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10만 명인데요. 전체 저희 인구 대비로 보면 저희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뭐 10만 하면 사실 0.05% 정도도 안 돼. 제주도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60만 명 약 잡는다고 치면 그 중에 20% 이상이 고령자예요. 그리고 고령자하고 어린이 뭐 이런 사람들 빼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었다는 것을 코로나 상황이 컸죠. 제일 영향이 컸습니다. 일단 또 저희가 이제 청원하는 중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내려지는 바람에 사실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일단 대학생들이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면서 보니까 연세가 조금 대신 일반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요 이 청원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대신 해드리고 싶어도 카톡 아이디를 모르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청원하는 방법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계정을 갖고 있으면 1인당 4개 계정까지 할 수 있지만 1개 계정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이 못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뭐 저희들이 옆에 있어도 가르쳐 드리기 어려운 게 아이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한 게 그렇다고 아이디 찾는 방법을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대학생들의 호응이 컸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단체 모임이 없는 바람에 조금 지지도가 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주도 인구 대비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권님, 예. 연구원님 보시기에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걸 정리해줘. 예. 이거는 2017년도에 제가 그 제주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로 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걸 이슈화시켰는데 이 이슈화가 전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택배 사용하는 그 빈도가 만성적으로 이건 습관적으로 되는 분들은 아예 또 이 특수 배송비에 대해서 제껴놓고 그냥 당연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어떤 추가 요금이 어떻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청원의 그 부분 그런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한데 난 전 국민의 그 공감대도 필요하다. 네, 그렇죠. 이게 법적인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전 국민 생활 물류 서비스를 혜택을 받는 그런 차원. 뭐 옛날에는 우편을 보낼 때 우편 한 딱지 동일 요금을 내고 붙이면 다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동일 요금제를 제도하는 부분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그리고 또 국회 입법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공감대가 좀 이대 도서상관 제주도 문제가 아니고 백령도라든가 또 아까 충남 불행시 사례처럼 산간 지역의 주민들이 이 추가 배송비를 더 내고 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섬의 지역이라든가 이 도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듣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니 특수배송비가 제주도민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문제점도 많이 보입니다.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도민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민들의 관심 또한 모아져야 이런 불합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